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주 비밀 경찰입니다. 원제는 아주 비밀 경탐, 형사, 첩보원 이런 뜻이죠. 영어명은 아시아폴. 1996년 맥지화 감독 작품으로 왕우, 박영, 왕협, 니타니 히데아키, 아사오카 루리코, 그다음 시시도 조, 하마가와 도모코 등이 출연합니다. 일본의 어느 항구 차 속에서 바깥을 살피는 두 사람, 그들은 아시아 폴리스의 요원입니다. 젊은 요원인 양명헌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핍니다. 그의 담배 케이스는 소형 무전기죠. 그는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는 APSS J9 태산무역의 트럭이 도착했다. 물건이 곧 움직일 것 같다. 여성 요원 사치코가 답합니다. 알았어요. 부장께 보고 드리죠. 통관 절차를 마치고 부두를 빠져나와 어디론가로 향하는 트럭. 그를 뒤쫓는 아시아폴. 미행을 눈치채고 트럭이 길가 공터에 멈춰 서지만 어느샌가 뒤에 타고 있는 양명헌이 총을 겨누며 다시 출발하라고 합니다. 운전사는 기어에 장착된 비상벨을 누르고 이를 눈치챈 양명헌이 호출기를 부수면서 트럭에 실린 상자를 갖고 내립니다. 그때 헬기가 나타나 위에서 수류탄을 던지죠. 트럭은 폭파되고 양명헌과 함께 있던 요원은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당한 요원을 병원으로 보내고 적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본부로 돌아온 양명헌. 부장은 겉보기에는 축음기 부품이지만 순금 위에 크롬을 도금한 거야.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를 하는 거지. 사측고가 보고합니다. 올드맨이 파편에 다쳤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군요. 한편 밀수 조직의 두목 조지 이트는 헬기에서 촬영한 필름으로 아시아폴이 탔던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경찰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대사관 차인데요. 부하의 보고에 가짜가 아니라면 필시 어느 국가와 연관이 있을 거야. 일본 정부조차 모르게 말이지. 볼링장에서 아시아폴 간부들이 은밀한 만남을 가집니다. 부장의 보고에 간부는 그런 식으로 금을 밀수한단 말이지 태산무역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 나는 매스컴을 단속하지. 그리고 홍콩에서 파견된 요원 J7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손에 메모를 쥐고 있었는데 뭔가 해독 리스트 같습니다. 조지 이튼의 신고로 아시아폴 일본 지부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를 멀리서 살펴보는 밀수 조직의 두목 조지. 칸사스 대사관? 좀 이상하군. 그가 무선 조종기의 스위치를 누르자 건물 안에 장치됐던 폭탄이 폭발합니다. 다행히 요원들은 동료 요원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치코가 유골함을 들고 나옵니다. 부장은 요원의 죽음은 조지가 범인이라는 증거야. 홍콩에 연락해서 양장청을 조사하라고 해야겠어. 양장청이라는 이름을 듣고 양명헌은 크게 놀랍니다. 홍콩 넓은 마당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양장청. 캐디가 날아갔던 공을 모아 마당에 다시 뿌리며 슬쩍 공 하나를 끼워놓고 피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스윙 연습을 하는 양장청. 경찰들이 급히 달려오지만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양장청은 폭사하고 맙니다. 일본 아시아폴 지부에서 양명헌이 말합니다. 조지의 이번 실패가 홍콩에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양장청이 죽은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저를 홍콩으로 보내주세요. 부장은 말합니다. 자네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져 일본인 부부가 자네를 데려다 키웠지.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네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네.
모두가 그분들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장청이 자네 아버지라면 그 조직과의 관계를 어찌 설명할 건가? 제 부친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명을 쓴 거예요. 자네 아버지와 동명이인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시아 폴은 개인적인 임무는 할 수가 없어. 베이루트, 방콕, 마닐라, 홍콩 모두가 밀수 조직인 ADU를 섬멸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사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제 사치코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양명은 낯선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명현이 술병을 꺼내자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지며 본부와 연결됩니다. 제 오빠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콩에서 날아왔어요. 우리 오빠가 위험한지 솔직히 말해줘요. 나는 당신 오빠를 잘 몰라요.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양명현이 그녀를 안아 침대로 옮기는데 뭔가 표정이 변합니다. 슬쩍 눈을 뜬 여인이 총을 꺼내려는데 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양명현이 그녀의 총을 들이대며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데 누군가 밖에서 마취총을 쏩니다. 곧 가짜 의료진이 나타나고 들것에 양명현과 유골함을 싣고 나옵니다. 급히 출동한 사치코가 가짜 구급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입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대형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고 신호가 끊깁니다. 적의 소굴로 끌려간 양명현. 그들은 고백약을 주사하고 묻습니다. APSS, 아시아 폴리스 시크릿 서비스. 우리 밀수 조직을 어떻게 알았나? 홍콩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홍콩 본부는 어디인가? 하지만 양명현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여인은 그의 품에서 열쇠를 찾아내어 들고 온 유골함을 열어봅니다. 유골함을 여는 순간 양명현은 탁자에서 굴러 소파 뒤로 몸을 숨기고 쾅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인은 즉사하고 적들이 총을 쏘지만 양명현은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치가사키 퍼시픽 호텔에서 쉬고 있는 양명현을 사치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죽은 양장청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양명현은 이분은 내 아버지야. 밀수 조직과 연관되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군. 나는 반드시 복수를 할 거야. 사치코는 부장이 주는 선물이라며 홍콩으로 갈 수 있는 여권과 출장비를 건넵니다. 홍콩에 도착한 양명현, 어떤 여인이 부딪히고 가는데 자동차 키를 떨어뜨립니다. 키를 가지고 그녀를 쫓아간 양명현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묻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묘한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살펴보니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양명현은 차를 한적한 곳으로 몰고 가 문을 열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총을 쏘아 문을 열어줍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탈출을 하고 차는 폭파됩니다. 여인은 저는 양명화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요? 양장청이에요. 아버지는 쭉 홍콩에서 사셨나? 아니요, 방콕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태순무역에서 연락이 와서 홍콩으로 가셨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옥놀이개를 보고 양명현은 양명화가 친동생임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교사원에서 기도를 드리는 양명현. 수상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를 미행해서 시장통에 차이나타운 바까지 쫓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 뇌우전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양명현과 명화가 차에서 탈출하도록 총을 쏴서 도운 인물입니다. 왜 나를 구했죠? 당신이 아니라 예쁜 아가씨를 구했어. 너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거든. 조지와 관계가 있는 듯하니 얘기를 해주시오. 그때 뇌우전이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양명헌에게 얻어먹고 달아나죠. 양명헌이 숙소로 돌아오니
웬 여인이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르고 나와 은근히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양명현은 그녀의 백 속에서 녹음기를 찾아내고 미인계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고 전해 조지에게로 돌아가 실패했다고 문책을 받는 여인. 그녀는 도쿄에서 유골함 폭사로 죽은 아키코의 언니였습니다. 양명현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때 뇌우진이 나타나 말합니다. 그를 끌어낼 방법이 있지 하고 납치된 양명환을 가리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명환을 발견하고 뒤쫓는 명원. 그때 뇌우진이 쫓아옵니다. 폭죽을 던져 그를 따돌리고 명원은 명환을 따로 만나 동생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돼 라며 명환을 호텔에 있도록 하고 밀수 조직의 소굴로 짐작되는 차이나타운 바로 갑니다.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명환을 납치해온 조지가 위협을 합니다. 양명환이 묻습니다. 왜 이 일에 아버지를 끌어들였나? ADU는 남동아시아 지역을 책임질 유명 인사를 찾았지. 그게 바로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 없어. 그렇지. 하지만 그에게는 부인과 딸이 있었지. 결국 가족을 인질로 잡고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환은 혼전하고 명원을 묶어둔 그들은 폭탄을 설치하고 도망칩니다. 간신히 명화가 정신을 차리자 명원은 혁대 버클에 숨겨진 칼로 호성을 끊으라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폭파 직전에 스위치를 끄는 명원. 하지만 양명원은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홍콩의 법규를 어겼기 때문이죠. 호텔에 감금된 양명원, 출국을 앞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치코가 나타납니다. 그의 방에서 몰래 만난 두 사람. 사치코는 명원을 바람둥이라며 몰아붙입니다. 그 아이는 내 여동생이야. 사치코는 따귀를 때리지만 명원은 키스로 응수합니다. 사치코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조지는 마카오 스리스타 카지노에 있어요. 아마 그곳에 금재련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양명원은 곧바로 마카오로 향합니다. 마카오 스리스타 카지노에는 조직의 일원인 카를로스를 만나러 조지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욕심을 내어 조지와 카를로스의 다툼이 일어나고 네우진이 카를로스를 사살합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양명은 조지 일당이 그를 몰아세워 생포합니다. 일당들에게 끌려가는 양명은 네우전이 총을 겨누며 묻습니다. 대만어를 할 줄 알아? 양명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네우전이 나 역시 아시아폴이야. 방콕 3호지. 금재련 공장을 찾았네. 라며 양명원에게 총을 던져주고 합세하여 조지를 부하들을 쓰러뜨립니다. 금을 싣고 도망치는 조지의 배를 추적하는 두 사람. 배에 오르니 사치코가 잡혀와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사치코를 구한 명현. 조지를 쫓아 선실로 가보니 금괴가 가득 실려있고 호텔에서 자신을 유혹했던 여인이 함께 있습니다. 네우전이 명현에게 수류탄을 던져주고 명현은 조지 일당을 폭사시킵니다. 얼마 후 네우전이 양명현에게 묻습니다. 왜 사치코와 함께 방콕에 가지 않았나? 명현이 사치코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완전한 자기 사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양명현은 동생 명화를 만나 반쪽 우패를 건네고 급히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일본 지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습니다. 양명현은 비행기 티켓을 화급히 방콕행으로 바꾸고 사치코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명령서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또 나를 끌어들이네요. 우린 오래된 파트너가 아닌가? 사치코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멀어져 갑니다. 쇼브라더스와 일본의 니마츠가 공동 제작한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액션 영화입니다.
긴박감은 좀 떨어지지만 앳된 모습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케이스 무전기, 라디오 모양의 도청장치, 자동차 위치 추적기 등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가 등장합니다. 다만 왕후의 비밀 무기 혁대버클에 숨긴 칼은 좀 우습기도 합니다. 악역 전문인 왕엽이 드물게 선역을 맡았고 신인 시절의 장패산도 단역이지만 출연합니다.